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금일 리포트가 나왔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주죠. 오늘 알테오젠이요, 1조 6천억짜리 기술 수출로 인해서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끌었는데, 같은 기술 수출료로만 3분기 흑자 전환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이번 달 안구 건조증 3상 탑라인이 발표되죠. 하는 한올 바이오 파마, 또 하모니 관심주인 셀트리온, NK 맥스 등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있죠. 오늘 오이 솔루션이요,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시장을 노린 50기가 BPS급 양방향 광 트렌드 서버를 출시를 했죠. 지금 중국에서 아마 제품 승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은 내년서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 그러죠. 뭐 중국뿐이 아니고 일본, 미국에도 내년서부터 이 실적이 본격화될 거다는 좋은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통신 장비죠. RFHIC, RF2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보고요. 그리고 오늘 좀 낙폭이 심화됐던 이오 테크닉스도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모니 관심주죠. 삼성전자 무선주, RFHIC,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오늘 여기 전략주 이렇게 5종목 있는데 RFHIC만 빼고 다 플러스 나왔으니까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대주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플러스 나왔고, BH 좀 마이너스 나왔죠. 아까 말한 이오 테크닉스. 아직 우리가 이 타이밍을 안 잡아드린 종목이지만 오늘 좀 낙폭이 심화됐어요. 과연 이 지금 가격대 타이밍을 잡아야 또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NK맥스 바이오죠. 덕산, 네오록소, 소폭,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코엔텍이 한 약보합 나왔고, 에코프로 BM 강보합이죠. 뭐 에코프로 BM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좀 낙폭에 따른 상승으로 봐야 된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CJ도 오늘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다 대형주, 삼성전기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나온 종목들이 거의 대형주 위주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RF테 플러스 나왔고, 이것도 이제 뭐 낙폭 가대에 따른 상승으로 봐야 되고, 실리콘웍스,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실리콘웍스는 뭐 오전에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빼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조금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한번 좀 더 한번 지켜는 봐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에 보이시죠? 이것이 하모니 관심주 한 곳에 모아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삼성전기, 그죠? 그리고 CJ 이렇게 플러스 나오고, 뭐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강보합 수준이다 보니까는 뭐 좀 오르는 종목, 조금 약보합 종목, 그죠? 강보합, 약보합이고,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오 테크닉스인데,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 20종목은요,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또 시장에서 지금 이미 이슈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는 그런 종목들, 좀 밀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이 시장 상황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외국인들이요 3조 9천억 팔았죠. 그러면서 한 18일 연속 팔게 되면서 한 4조, 오늘 한 3,900억, 어제까지 3조 9천억이니까는 한 4조 3천억치 팔았어요, 지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매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이죠. 이 홍콩 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혹시 있을 무역 협상에 그 난항이 조금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미중 양국 모두가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 정부는 홍콩 이슈로 무역 협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본토에 주는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성과가 필요해서 이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요, 지금 12월 15일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는 물량이 지금 한 3천억 정도가 기다리고 있죠.
10% 관세. 그러니까 처음에 500억 정도, 그 중에 뭐 340억인가요? 먼저 때리고, 160억 나중에 때리고, 또 2천억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관세들을 10%에서 20% 올리고 또 25% 올리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천억 달러. 그러니까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면 요번 3천억 달러가 12월 15일 날 10% 관세를 만약에 때리면은 그것이 한번 유예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연말 소비 증진을 위해서 한번 연장을 시켰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홍콩 인권법 때문에 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흐지부지가 돼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5일날 3천억 달러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이 조금 협상이 유리한 쪽으로 조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가 지난주죠. 중국이 지식 재산권 강화를 했어요. 또 거기에 보답하듯이 또 미국에서도 중국 수출 불망에 관세 때리는 품목 중에 30개 품목을 한 6개월인가요? 관세를 또 여기 또 유예를 시켰죠? 이 분위기를 조금씩 조성시키는 모습 봤을 때, 이번에 무역협상 스몰딜 사인을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 매도는 조금 우려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상당히 크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거의 마지막 국면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 보면은 한국경제 저점 통과 중 반등 여력은 부족해서 오늘 KT비증권에서 나왔는데 4분기서부터 기조 효과라든지 뭐든지 해서 조금씩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내년에 뭐 나온 보고서 보면은 한 256개 상장사인가요? 해서 내년에 실적들이 한 26% 정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일단은 실적은 조금씩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만 전환되면 오전에 같은 데도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조금 매수로 전환됐다가 매도로 막판에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줘도 시장 분위기는 크게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됐다. 특히 어저께 뭐 우리가 이 비교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18일째 매도인데, 지난 2015년도인가요? 15년 말에서 16년 초에 한 22일 연속 매도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이제 거의 절정의 끝마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서 뭐 내가 그것을 겁먹고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버텨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이오주죠. 램시마 신3종 오늘 오전에 나온 다 리포트예요. 삼총사 합류회 보폭 확대해서 주가 다시 뜸박질해서 최근에 램시마 그러니까 이 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요. 최근에 이제 유럽의 램시마 SC 승인됐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램시마가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인 반면 트루시마는 단가가 더 높은 항암제라는 점도 실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램시마가 1000달러 안쪽에서 판매되는데 트루시마는 4000달러가 넘는다. 트루시마가 더 많이 팔릴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익률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윗부분이 아까 말한 램시마 SC에 대한 얘기예요. 유럽 의약품 쪽이죠. 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램시마 SC는 현재 판매 중인 램시마와 같은 성분이지만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 제형으로 출시되는 제품이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램시마 SC가 임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받아 실제 판매가 시작될 시점은 2020년으로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 해서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사이 매출을 기록하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4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지지부진하지만 계속적인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제 이 관심 종목에는 있지만은 아직 타이밍을 안 잡아드렸는데 한번 셀트리온 볼까요? 먼저 주가를요. 그렇죠? 뭐 거의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때가 이 14만 원대에서 20만 원 돌파됐었죠.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 내려오고 그러니까는 상승폭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조정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얼마나 받느냐인데,
거의 끝마무리가 아닌가 해서 한번 셀트리온은 한번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료로 1조 6천원짜리 맺었죠. 계약금으로는 아마 130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레고캠 바이오도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나온 리포트인데 올해 기술료 수익만 300억을 상회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차트를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좀 안정적인 우리는 이 하모니 관심주 보면 막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들 위주죠.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서 한번 추천했다가 아마 바로 뺐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종목을 넣기 위해서. 아마 요때인데 거의 뭐 본전 수준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빠졌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상당히 좀 의미는 있어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살짝 세워주는 모습. 그러니까는 이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같은 기술 수출로 흑자 전환도 된 이 레고캠 바이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매기가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5.9%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올바이오, 그렇죠? 파마죠? 이 앙부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임박했죠? 그것이 아마 이 12월 달에 탑9, 그렇죠? 여기 보면은 탑9 발표가 예정이 되고 내년 1분기에 최종 결과를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죠. 이 한올바이오는 또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에 한 10여 개의 국내외 임상을 시작하거나 데이터를 도출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한올바이오 파마만 볼까요? 한올바이오 파마. 이 알테오젠이 분위기를 띄워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은 이 바이오주된 추가적인 상승. 요 종목은 오늘 막판에 많이 밀렸네요. 그쵸? 한 7% 넘게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좀 대밀리면서 플러스 2포인트로 끝났죠. 2.66 플러스 900원 상승한 34,750원. 기관들이 많이 샀지만은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컸어요. 외국인 매도로 해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 바이오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 바이오주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시는 뭐 신규 매수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은 NK 맥스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 해서 뭐 갖고 계시는 분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NKMX죠. 뭐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빠지건 오르건 전혀 신경 안 쓰듯이 그냥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하면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조금 그런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죠. 이 NKMX는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슈퍼 NK 면역세포 치료제 기술 보유 세계 최고 98% 고순도 면역세포 및 만배 배양력 증가를 하는 뛰어난 그러한 회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청생법 통과가 지난 8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 기존 일부 중심 자가 면역표 치료를 국내에서 가능으로 실적 가시화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때 8월 달에 통과되면서 아마 1년간 유예시켰을 거여서 내년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임상실험도 지금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가 면역세포 치료제 최초로 미국 임상 진행 중 했죠. 2020년 중 일상 결과가 발표 예상된다 그런 내용에서 NKM에서 뭐 실적 부분은 뭐 바이오주니까는 좀 없지만은 성장성은 크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 기술적 분석을 봐도요. 그쵸 지난 8월달에 저기죠 신라젠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주가 같이 한번 빠졌다가 남들은 크게 올라갔는데 얘는 계속적인 좀 지지부진해서 최근에 뭐 지수가 올라가건 빠지건 계속 행보하는데 아마 움직임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 기관들이 다 받아주죠. 아마 움직임 됐다 해서 바닥거는 어차피 내가 조금 안정성 리스크를 적게 하는 대신 조금 기다림은 해야겠죠. 시간 싸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놓고 좀 기다려서 뭐 쉽게 말해서 한 12,000원이고 13,000원만 가도 한 뭐 20% 대기는 나오니까 그게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 안에 13,000원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한테 순수하게 20%가 떨어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다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만약에 좀 없는 분들, 막 이렇게 주가 변동성,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 그러니까 따라서 사다가 따라서 팔고 하면은 낭패 보기 쉽죠. 차라리 이렇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그리고 또 재료도 포함된 이런 종목들 사서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기다려서 뭐 10%건 20%건 온전하게 나는 것이 나한테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요건 이제 레오캄 했고요.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했죠. 예,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투자 성향하고, 저희들은 추격 매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재료 보유하고 그런 정보도 해서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은, 좋아요를,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5G죠. 오늘 오이 솔루션이 좀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 강한 흐름이 나왔던 배경은 바로 이 중국 시장을 노린 이 50기가 BPS급 양방향 방 트랜시버를 출시를 했던 얘기죠. 그것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엔 일본과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될 거다라는 그런 좋은 기사 나와서, 그래서 주가 크게 움직였는데, 한번 오이 솔루션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예, 오이 솔루션 그렇죠? 오늘 4.4% 2,000원 넘게 올랐어요.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 38,000주자죠. 자, 가장 먼저 빠지고 그리고 기간 조정 거치는 후에 먼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27만 주, 전일보다 한 2배 반 이상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RFHIC, 그쵸? 오늘 탄력이 조금 약화됐는데, 그쵸? 오늘도 한 800원, 2.4%, 남들은 그나마 소폭이나마 떴는데, 얘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 매도가 가 나오면서, 그쵸? 기간도 나오고 하면서 그 물량 다 개인들이 받았다 보니까는 조금 수급이 조금 꼬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RFHIC 3분기 실적 적자 나왔지만 4분기에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뭐 감소를 해서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3분기보다는 실적 좋아지고 내년에는 뭐 한 최소 2배 이상 좋아진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 평가죠. 뭐 화웨이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일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쪽에도 삼성전자를 향하는 또 매출도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0년 1분기 이후 재차 삼성전자향 매출 증가와 과거 매출 비중이 미미했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2020년 1월 미국, 일본 통신사들의 3.5GHz 대역 투자 계획 발표는 RFHC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이 매출도요, 이 내년에 2,800억, 올해보다 한 150% 증가하고, 내후년에는 이 크게 증가한 거에 또 66% 증가, 4,700억죠. 화웨이발도 지금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2밴드예요. 올해 매출이 한 450억, 내년은 1,150억, 그리고 내후년은 2,000억,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이제 일본 쪽도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이 일본은 미국 말을 들어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안 쓴다고 결정났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덕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도 2개 통신사에 지금 계획을 맺고 좀 추진 중에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바로 이 RFHIC의 기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이 RFHIC, 이 중국 화웨이발도 있지만은 삼성전자발도 충분히 매출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단순히 최근에 좀 수급이 꼬여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조금 뭐 빠지고 해서 좀 힘든 국면은 있지만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자. 지금 최근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예, 그리고 KMW 버스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해외 발권이 본격화돼서 발표가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뭐 지금 뭐 새로운 건 계속적으로 없죠. 뭐 회사 가치가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순히 이 수급상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는데 예, 지금 그 꼬인 물량들 조금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의 끝마무리다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뭐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갖고 길로 날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RF텍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은 주가는 최근에 조금 탄력이 약화됐죠. 뭐 5G 안테나 쪽이라도 안테나 모듈 쪽, 그리고 이제 이 의료용 필러죠. 그쪽에서 이제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랬죠. 예, RF텍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단기주로 들어갔는데 한번 이제 뭐 시장이 뭐 코스닥 지수 지난주에 한 5% 빠지고 지난주에 한 약보합되면서 이것도 이제 뒤늦게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크게 빠질 때는 안 빠졌지만은 안 빠진 게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는 막판에 조금 밀린 모습인데 뭐 오늘 한 90원 떴지만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거래량도 전일보다 감소했고 뭐 상승폭도 90원. 그러니까 최근 한 4, 5일 빠진 거에 따른 그냥 자율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닥권 근접에 와서 조금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돼서 의미는 없고 뭐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거래량이 한 50만 주 이상, 한 70만 주 이상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어차피 더 이상 뭐 실적 아까 말한 대로 뭐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갖고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뭐 계속해서 이제 유럽 요래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유럽 전기차 시장 대학 중에서 한국의 3사라는 것이 어딥니까? 예,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죠. 이 유럽에서 내년 1월서부터 이 연비 규제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서 전기차가 대세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한 50% 인상한다 그러죠. 근데 최근에 이 독일에 있는 BMW사와 삼성 SDI가 10년에 걸쳐서 3조 8천억 규모 배터리 셀을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에코프로 BM은 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고 양극재 시장 규모는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다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 다 좀 공장들을 크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죠. 한번 포스코 케미칼 뭐 회사 가치는 뭐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 움직임 어떠한 세력들이 움직이는지 자 플러스 50원을 끝났죠. 개인들이 한 18,000주 팔고 그렇죠?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돼요.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최선호주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요 포스코 케미칼로 교체 매매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상당히 안정된 모습. 근데 아직은 뭐 본격적이 아니죠. 거래량이 12만 주. 아직도 적어요. 그렇죠? 근데 모습은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다.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인데 요번에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치고 갔으면은 조정이 그러니까 상승이 좀 짧았을 텐데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집이 되는 거죠. 이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폭발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적도 계속적으로 걷어가고 그러면은 요번에는 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한 5만 한 2, 3천 원 받는데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전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 뭐 최근에 주가 코스닥 지수 크게 변동성이 있지만 이건 미리 뭐 선반영돼서 미리 크게 빠져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덜 받죠. 그만큼 누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2차 전지 저는요 내가 만약에 내 자산을 운영 때 좀 포트를 짠다 그러면은 전기차 그것이 에코프롬이 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될지 일진 머티리얼 될지가 모르겠지만은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가는 것이 낫다라뇨. 어차피 주가가 크게 빠져서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국면인데 그죠? 그런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그래서 한 종목 정도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650원 포스코 케미칼보다 조금 떴지만은 최근 이틀 조금 하락한 거에 따른 아까 RF텍처럼 그냥 자율 반등이다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수급도 그렇죠? 별로
한 1.3% 떴지만 오히려 기관이 팔고 개인이 더 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반등 차원을 보자. 그래서 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아마 세계 지금 이제 SK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일진 머티리얼즈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모습. 그래서 한 종목 더 관심 종목의 2차 전지 조금 더 확장을 시켰죠.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하지만 나중에는 다 포스코 케미칼로 한 군데로 몰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음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요번에 이제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드릴링인데 레이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테스트 과정에 했죠. 한 50억 장비래, 고가 장비래요. 하고 뭐 상당히 좋은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근데 주가는 오늘 좀 크게 좀 밀렸어요. 아마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제일 크게 하락한 종목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죠. 한 4.5%, 4,100원 빠졌어요. 거래도 크게 늘어났죠. 15만 주, 그쵸? 근데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물량 다 기관이 다 받아줬죠. 그쵸?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 모습도, 그러니까 참 치고 갈 자리니까는, 요 치고 가는 게 어저께, 이게 어제 얼마 빠졌습니까? 예, 어저께 한 2.4% 빠졌네요. 장중에 4.6% 빠지고. 요때 이게 양봉이 나고 치고 가야 되는데, 뭐 시장이 원체 불안하다 보니까는, 그죠? 그리고 조금 덜 빠졌고,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밀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덜 빠진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인데, 그죠? 근데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성장성 앞으로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이제 모습, 그러니까 이제 보통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 드릴 때 하나는요, 가격대 보고 이 정도 빠졌으면, 그러니까 빡 빠질 때 사는 거죠.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빠질 게 없다. 물론 겁나죠.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인다 그랬어요. 왜? 10,000원짜리가 7,000원 가면 싸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5,000원 간다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무서워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됐다 해서 선침해로 한 20-30%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요 종목이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마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외국이나 기관, 그래서 한쪽으로 주가 상승할 때 뛰었던 세력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조정받을 때는 그 친구들이 올라갈 때 매수한 물량보다 적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타이밍 때는 조정의 끝마무리는 하루에 변동폭이 작아야 되고 거래량 감소해야 되고 의미 있는 지도 지지해주는 모습, 그 모습이 이때는 이렇게 모습이 갖춰지는 모습이었지만은 빠졌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모습은 갖췄는데 시장이 원체 불안하다 보니까는 시장에 밀리면 종목들 버티는 재간 없죠. 최근에 우리 이 하모니 관심주 뭐 이렇게 큰 재미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뭐 1000개 종목, 전 종목 중에서 뭐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뭐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지수가 나쁘다 보면 꺾이게 되죠. 특히 안 빠진 종목,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그러니까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 이오테크닉스도 코스닥 지수가 지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5% 넘게 빠졌어요. 그때 얘들은 하나도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도 거의 안 빠지는 모습 나오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늦게 조금 주가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모습은 저는 한번 타이밍, 만약에 이제 가격대를 보고 산다면요, 저는 뭐 내일 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아마 오늘만큼 정도 빠지면은 한번 그때는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이죠. 한 78,000원. 그러니까 뭐 8만원 정도 초반 오면은, 그쵸?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선침해. 만약에 내일 이 8만원 초반대 오늘만큼 크게 빠져서, 오늘 장중에 얼마 빠졌습니까? 이오테크닉스가 5.7%밖에 빠졌죠? 그러니까 내일도 이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한 번 정도는 9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선침해로 한 20-30%는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7, 80%는 우리가 모양 갖출 때 우리가 BH도 그런 관점이죠. 일단은 가격대 보고 좀 들어갔고 나중에 모습 갖출 때 근데 최근에 이 시장 약세에서 다 같은 맥락이 그렇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영향에서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이오 테크닉스 오늘 좀 크게 하락했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가격대 충분히 내려왔다 생각되면 이제 선침에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큰 문제 없다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수준에서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